지금 가스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당 온라인 필리버스터가 당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애 의원님 2번 타자죠. 네. 장성수 의원님 1번 타자셨고 제가 오늘 0번 타자해서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 몇 시간씩으로? 30분씩 하는데요.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씩 더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김종혜 의원. 김종애 의원님 2번 타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5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병우 시한폭탄이 빽깍빽깍 걸고 있습니다. 우수석이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도 살고 검찰도 살 수 있습니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의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검증에 실패한 우병우 수석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검찰도 살고 박근혜 대통령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도 살 수 있습니다. 우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러 4시간이나 자리를 비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토하는 것이 검찰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우수석은 민정수석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현직, 그것도 민정수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이상한 나라의 청와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정수석 신분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으니 수사를 해봐 하는 협박입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 그러나 나의 답변은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겠다. 이것은 국민과 대한민국 검찰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수사 지침을 검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은 자연인 우병우로 돌아가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박 대통령도 살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검찰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 수석은 스스로 족함을 알고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홍기택 전 AIB 부총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홍 전 부총재는 산업은행 회장 때 약 5조 원의 국민혈세를 대우조선의 해양에 지원을 해서 국고를 지원했던 장본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4조 3천억을 투자한 AIB 부총재 자리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입니다. 홍 전 회장은 막대한 국고를 손쉽게 한 중대범죄 혐의자입니다. 중대범죄 혐의자가 유럽에서 유유작작 자작 외유 중인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홍 전 부총재를 즉각 귀국시켜 산업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AIB 부총재 자리를 날려버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낙하산을 국제적으로 내려보내 문제가 발생했으면 최소한 사후 조치는 해줘야 하는 것이 나라 망신을 덜 시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찢어진 낙하산 홍구청제를 즉각 소환해서 천문학적 국고 손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지금 대우조선건설의 사장 선임에 또 다른 낙하산이 투입되려 한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한 정부의 맹성과 성찰을 촉구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총리 초청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약 20여일 전 총리로부터 소통 차원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와 국민의당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저와 원내대표단만 만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찬에 참석해서 현 시국에 대해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 등 총리에게 할 말은 다 하겠다고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 성주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거주하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성주 국민들과 마음을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드 배치와 연관된 종합적인 국익을 따져보는 민주주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당은 지금 온라인 유튜브를 통하여 사드 문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유튜브를 클릭하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가 외롭지 않도록 같은 대한민국으로서 같이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같이 안보와 경제와 외교를 고민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사드 철회와 국회 비준을 동의를 촉구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는 많은 국민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당 의원들은 바로 종합적인 국익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것입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수석은 비리 검사를 비호했거나 처가 관련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전 수석은 총선 후보 사퇴 압력 및 회유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전 수석은 세월호 보도기사 수정 관련해서 압력을 넣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수석은 교수 시절 제자 연구비를 떼어먹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수석은 국민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대우조선 지원 압력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토록 청와대에서 줄줄이 의혹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서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위는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준 관련 개선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 김관영 수석께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또 하나의 정책 발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전의 고준위 방패 처리장 시설을 한 것은 이 상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데 상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단순한 임비 현상으로 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불통 행정이 상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전국에서 일어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 전자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무서운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정부가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국의 원전 부지에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 당시 주민 동의가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었는지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위험한 고준위 폐기 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통 행정에 극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원전 지역에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향후의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그제 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정부의 그 고집불통을 확인했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금강산 관광의 폐쇄 등 통일을 2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폐쇄 등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또 2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는 1970년대 후반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그 40년 후퇴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아주 작은 나라인 쿠바를 60년 동안 봉쇄하고 압박했으나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카다피가 40년 동안 지배했던 리비아는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영국이나 미국의 화물선 혹은 여객선, 심지어는 군함을 선제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은 리비아를 봉쇄했고 리비아의 국내 정세는 카다피의 집권 혹은 독재 정치를 용인하곤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봉쇄와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햇볕 정책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물론 햇볕 정책은 결단성을 요구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햇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지만 북한의 시험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북이 NLL을 침범했을 때는 가차없이 대응하여 이북의 함정들을 격침시키거나 거의 파괴시켜 패퇴시켰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정권은 북한을 끊임없이 봉쇄하고 압박하면서도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고 천안함은 격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보복 조치도 취해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사드 배치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북한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강경 대응과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재무장 및 핵무장을 촉진할 따름입니다. 차제 남북한 국방력에 관해서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의 통계 시스템 북한 국제통계 및 재정통계에 따르면 남한 국방예산은 북한 GDP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을 내세우는 것은 국방 관계자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않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종 군사시설비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북한 인건비 비중은 남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군인 숫자도 북한이 남한보다 거의 5배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엔겔계수가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삽니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무용지물입니다.
패배주의가 지배하는 군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방 관계자들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 군대 사기를 되살릴 수 있는 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미사일을 떨어뜨릴 미사일의 명중률은 그동안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우리의 국방기술 수준에 비춰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방 문제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고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패배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보수를 차임하는 이들에게 이 점을 촉구합니다. 자신감과 자긍심도 없이 어찌 보수를 자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수란 현 상황 혹은 현 체제를 지키자는 것인데 자신감과 자긍심도 없이 어찌 지키자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날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통해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바꾸는 것의 문제점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는 41개의 법률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41개의 법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입법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법에서는 저희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5조 원을 법으로 끌어올리면서 5조 원, 7조 원, 50조 원으로 세분화해서 규제를 차별화하는 안을 준비해서 잠시 후 10시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내놓는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정치를 향한 변화를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4.13 총선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100일을 맞이하는 저희 국민의당의 심정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은 반성합니다. 또 국민의당 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 없는 반성은 공원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를 만들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들보를 굳게 세우면 집에 반은 졌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기초가 잘 박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헌과 당규는 정당의 대들보입니다. 저를 비롯한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 위원 모두 우리 당이 정권교체가 가능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당헌당규 바꾸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저희가 어떻게 혁신한 것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저희들의 슬로건처럼 국민만 보고 황곤 탈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플 같은 해외 기업들은 이를 통해 각종 지도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우리의 안보 자산이고 지적 재산인 지도를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또 지난달에도 구글은 지도 서비스를 이유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일각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안보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인 자동차, 증강현실 등으로 이루어질 4차 산업혁명에서 지도 데이터는 마치 지금의 원유와도 같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 우리가 국내에 서버도 두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에 광고 첨부나 2차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재 국내법에 맞는 조건부 지도는 거부하는 이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밀 지도라는 4차 산업의 보물을 너무나도 손쉽게 해외 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국내법상 따라야 할 규제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을 위해 국내의 기업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우리의 안보 자산이자 미래 자산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로입니다. 어제 이틀간의 현안 질문을 했는데 저는 기가 막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청주의 시민들이 왜 투사가 돼서 시위를 하느냐,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총리께서 북한이래요. 정말 제가 더 이상 자극하기 싫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데, 이런 정도로 총리가 사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사드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비준을 하기도 안 하고 한 번 결정되면 대못을 박아요.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달라고 저 같으면 요청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하는데도 안 하겠다면서 궤변을 늘어놓아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잘못된 사드 결정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부는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 2014년 10월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그 어떤 바람보다도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모든 대화의 채널을 닫아버리고 경제 협력을 포기하고 북한에 변해야 대화를 시작했다면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북한은 붕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 통일이 아닌 급진적 흡수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강경 일본대 대북 정책은 북한의 붕괴만을 재촉할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한 대북 정책, 점진적 평화 통일 정책으로 빨리 전환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 윤상님 게이트,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2012년 조이팔 뇌물 검사 사건 등 우리 국민들이 보아왔던 법조비리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93년에는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 99년에는 대통령 소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에는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 등 사법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조비리 근절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전 검사장 홍만표, 전 부장판사 최유정이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사건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경준 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차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듯 국민들께서는 법조계와 기업이 유착하여 법조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리를 하는 등 사법 권력을 사유화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절망이 짙고 분노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서 저희 국민의당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 3가지 방향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정관 변호사의 수임액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법관제, 평생 검사제의 도입, 그리고 일정 직급 이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이 이러한 법조비리의 원상임을 직시하면서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저희 국민의당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